안녕하십니까? IMJ 파이낸스의 애널리스트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그 인공지능 시장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뭐, 시장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회자가 될 수 있는 테마 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대에는 뭐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누가 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보유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사회에 또 삶에 또 산업에 적응해 가느냐가 어떤 생존의 관건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시겠지만 조금 더 현재 AI 시장의 어떤 상황을 좀 짚어보고 우리가 앞으로 시대적인 흐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 AI 시장 관련해서 이제 여러 뭐 좋은 그 분석 내용들도 많고 자료들도 많은데, 저는 특별히 그 한국 IR 협의회라고 하는 이제 거기서 나온 발간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 IR 협의회 가보시면은 좋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쪽 시장을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신산업과 관련된 그런 좋은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좋은 보고서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일단은 오늘 얘기의 시작은 그 기초 그 기술과 서비스 현황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사실은 나온 지가 불과 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용어를 쓴 지가. 근데 그 2016년 이제 세계경제 포럼에서 처음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불과 3년 만에 기업들이 엄청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미 시행을 하고 또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그 컴퓨터로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학습을 재현해 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IT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쪽 산업에서 지금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산업별로도 보면은 휴대폰 여기 나와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스피커, AI 플랫폼, SNS, 의료, 가전, 로봇, 금융, 법률, 창작. 그러니까 그 웬만한 그 아주 굴뚝 산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통 중화학 공업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물론 그쪽도 사용이 되겠지만 그쪽보다는 이쪽 지금 언급드린 산업 쪽에서 많이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기업별로 보시면은 그 스피커 쪽에 기업의 참여율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2020년에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신산업 중에서 어떤 산업이 제대로 뜰 거냐, 라고 고민해 보면,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떤 산업, 지금 막 거론되고 있는 한 10대, 20대 신산업 중에서 어떤 산업이 진짜 돈이 되고, 진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확산되고 보편화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산업이 뜨더라도 결국은 AI 산업은 같이 뜰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우리가 앞으로 뜨는 10대 산업, 20대 산업 중에서 뭐 제대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방향을 봤다. 그러면 그런 산업들은 뭐 10배, 20배, 뭐 투자 수익률도 뭐 5배, 10배 이렇게 날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런 대장 산업을 못 잡는다 하더라도 어떤 산업이 성공을 하든 AI는 반드시 뒤따라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서 뭐 어떤 컨셉이 잡히고 보편화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AI가 쓰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뭐 로봇 쪽, 로봇 산업이 어떤 뭐
가정용 제품이 됐든 뭐 수술 제품이 됐든 어떤 게 굉장히 빠르게 보편화되고 산업화돼서 우리의 생활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럼 거기에도 AI 시장이 접목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신산업 어떤 산업이 뜰지 모르겠지만 그 근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도체하고 AI는 분명히 뒤따라간다. 분명히 같이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반도체 산업 또 이쪽 AI 산업 이쪽은 2020년대에는 무조건 뜰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규모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이제 25년까지를 좀 차팅을 해 놓은 건데요. 뭐 대부분의 그 전망이 비슷합니다. 매년 한 40% 정도 성장할 거다. 굉장한 고성장이죠. 지금 글로벌리 세계 성장률이 한 3% 수준이고 3%대고 글로벌리 대체적으로 산업들이 지금 침체에 있고 저성장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공지능 시장은 매년 40%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들을 뭐 비교를 또 해봐도 인공지능 시장의 앞으로의 향후 그 성장 전망은 굉장히 밝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이제 다 뛰어들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대형 IT 기업들 또 ICT 기업들을 보면은 이쪽 AI 쪽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뉴스에 거론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조용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스타트업 굉장히 어떤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작은 기업들을 이 글로벌 대형 IT 기업들, ICT 기업들이 빠르게 흡수합병하고 있고 인수하고 있다. 그런 흐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또 흐름이 나오는 게 결국은 그거죠. 2020년대에는 이제 AI를 도입하는 기업과 도입하지 않는 기업 그 두 쪽으로 기업의 생존이 갈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AI 도입이 지금 불가피하고 더 빠르게 AI 관련된 산업 접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2030년쯤 갔을 때는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 상위 10% 선두 기업이 경제적 추가이익이 122%에 달할 것이다. 또 반대로 인공지능에 뒤처진 기업들은 오히려 현금 창출이 23% 감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I 도입의 여부, 그 다음에 그 AI를 잘 활용하는지의 여부, 잘 하는지 못하는지 여부가 앞으로 기업 생존, 또 실적과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는 뭐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로 가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지만, 주요국들의 육성정책 발표가 굉장히 빨랐고요. 또 지금 웬만한 국가들이 다 국가적 지원을 통해서 지금 산업 자체를 육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중일 가운데는 우리가 제일 뒤처졌고요. 일본, 중국은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시작했고, 미국 쪽도 당연히 빨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원천 기술 관련 정책을 발표한 국가들이 이제 미국, 중국, 캐나다,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고요.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책 지원이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선 이제 중소기업부 그쪽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좀 뒤처져 있는 건 지금 인정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아직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도 어떤 언급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아예 뒤처져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우리가 어쨌든 IT 쪽의 강점을 갖고 있고 반도체 또 5G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쪽은 우리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조금 AI를 조금 더 치열업 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글로벌리 대응할 수 있는 늦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해외 유수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들을 인수한다라든가 또 재정적으로도 국가가 지원을 좀 빨리 해서 우리가 글로벌리 뒤처지지 않도록 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로벌 주요국 정책 현황들을 보시면 중국 쪽에서 이제 대규모 선행 투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력 양성도 굉장히 미국 못지않게 지금 빠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스타트는 이제 미국 쪽에서 끊었죠. 16년부터 미국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지금 이쪽 일을 확대해 가고 있고요. 유럽 쪽도 중국하고 미국 쪽에는 조금 뒤늦은 측면은 있지만 뒤늦게 빨리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글쎄요, 아시아 쪽 AI 시장은 한중일의 경합이 이제 좀 뚜렷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일단은 일본, 중국보다는 지금 좀 스타트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빠른 정부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여기서 우리가 실기를 하게 되면 2020년대, 2030년대에 시장의 먹거리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아까 이제 해외 글로벌리 지금 인공지능 시장, AI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한 40% 정도로 봤잖아요. 국내 인공지능 시장은 그거보다 더 높은 연평균 한 60%의 성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지금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 시장과 관련해서 거론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과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기업 상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고요. 또 정부의 정책 지원도 활발하게 올해 내년 이렇게 좀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성장 산업의 어떤 지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되고 있고 또 해외보다 국내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률을 더 높게 전망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또 이 산업을 빨리 키워야 될 명분이 좀 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기술력일 텐데 향후 이제 AI 시장의 어떤 흐름도 결국 기술력이긴 할 텐데 그 기술력 확보를 위한 인력 양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인력 수급풀을 한번 정리된 걸 좀 보시면은 미국하고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수가 지금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조금 고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포지션들을 이제 구인 광고들을 보시면 이쪽 AI 쪽 관련돼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냐 이거를 물어보는 지원 요건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쪽 수급이 굉장히 지금 타이트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AI 관련된 어떤 빅데이터 전문가라든가 또 통계 분석가 전문가라든가 또 프로그래밍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되게 미흡하기 때문에 이쪽 수급이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쪽을 빨리 지금 인력 양성에 좀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력은 기술력이다 치고 인력도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AI에 관련된 인력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는 게 지금 통계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쪽에서 이쪽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이미 우리가 구인 광고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정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어떤 인력 양성에 좀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딱 이게 시작이 됐네요. 지금 9시 30분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할 때쯤에 아마 이 지금 포럼이 시작된 것 같은데 오늘 오전 9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 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력 양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 포럼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뭐 시작된 지 한 20분 됐겠네요. 저랑 방송을 같이 방송 시간, 제 시작 시간하고 지금 거의 똑같은 상황이다. 지금 한창 하고 있겠네요. 뭐 개회사 하고 이제 환영사 하고 축사하고 이제 하고 있겠네요. 실질적인 주제 발표는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부도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AI 시장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너무 타이트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가 알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장 어떻게 인력을 양성할 것이냐, 그런 주제 발표가 주제 발표 1, 2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국 시니어 과학기술연합회 고문님이 발표를 하시고, 또 카이스트 AI 대학원 또 원장님이 오셔서 두 번째 챕터로 발표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패널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빨리 우리나라가 이 AI 시장과 관련된 인력 수급을 맞춰야 됩니다. 보폭을 맞춰야 되고, 저는 뭐 정부만 기다리고 기업만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인력 양성의 어떤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 시장에 관련되신 분들 또는 준비하시는 분들, 뭐 저는 굉장히 비전이 밝을 것 같아요. 지금 인력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R하고 파이썬이라고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문구를 좀 넣어놨는데, 뭐 이거 R이 뭐고 파이썬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뭐 통계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네, 개발 프로그램. 우리 이제 이쪽 통계학을 전공하신 분이나 통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이제 뭐 논문을 쓰실 때도 그렇고, 뭐 분석을 할 때 뭐 보통 엑셀로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조금 전문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사스, 뭐 세스라고도 하고 SPSS 뭐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 유료 통계 프로그램이죠. 좀 고급 프로그램. 네. 돈 주고 사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세스나 SPSS 이런 게 이제 90년대, 2000년대의 주요한 통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고급 분석도 하고, 또 논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분석, 또 설문조사에 또 대응하는 분석,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근데 이제 요즘은 R하고 파이썬 이런 프로그램이 뜨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의 장점은 무료라는 겁니다, 일단. 옛날에 우리가 이제 고급 분석하려고 하고 그러면 SPSS나 뭐 세스 이런 유료 프로그램을 썼어야 됐잖아요.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근데 이거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R이나 파이썬은 둘 다 무료입니다. 누구나 뭐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과거 SPSS나 세스는 조금 정형화된 프로그램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좀 개방형의 어떤 유연성을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데이터 컨트롤이 좀 다양하고 무궁무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쪽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R이나 파이썬을 스스로 좀 공부를 해 놓으시면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 시대에는 나는 끝났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우리 조카, 우리 자녀에게 또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아주 쉽지는 않죠. 뭐 옛날에 뭐 C나 C++ 이런 거 공부하시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안 하신 분들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인터넷에 또 요즘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인터넷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들도 많고, 그래서 인터넷을 좀 활용해서 R이나 파이썬을 공부해 두시면, 책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래서 공부해 두시면 굉장히 향후 어떤 인생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R하고 파이썬 뭘 해야 되냐, 뭐 공부를 굳이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되냐, 저는 굳이 비교를 드리자면 둘이 비슷한데 이제 자동차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 파이썬은 이제 고급 세단 승용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이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뭐 유럽의 좋은 브랜드를 가진 그런 고급 세단 승용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R은
이제 스포츠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특화된. 그러니까 범위가 파이썬은 굉장히 범용적이고 R은 굉장히 좀 스페시픽한, 좀 세부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보면은, 성격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파이썬은 조금 이제 그 개발자한테 어울리죠. 네. 이쪽 프로그램을 좀 데이터 처리와 개발 쪽에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파이썬을 하면 되고요. 나는 데이터 에그리게이츠나 뭐 DB 구축이나 개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이제 차려진 밥상, 차려진 데이터를 가지고 잘 분석을 해가지고 좀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R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DB 구축 전문가, 그 다음에 개발자,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파이썬, 그 다음에 나는 분석가, 그 다음에 뭐 인사이트 뭐 전문가, 이런 것들 하실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R,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둘 다 해도 좋지만,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간다면은 2020년대, 2030년대 업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페이지 너무 말이 길었네요. 정부가 그래서 내년에 이제 아까 인력 수급 얘기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AI 쪽 관련해서 지금 빠르게 아마 한 5,000명 정도 인력 구성을 지금 양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 좀 찾아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일단 5,000명 기본 세팅하겠다,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AI 쪽 뿐만 아니라 내년에 3대 신산업에 4.7조 투자하겠다, 거의 5조 원인데 이게 굉장한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고, 이미 뭐 미래차나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OS를 3대 산업이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리고 근간에 5G, 데이터, AI 쪽을 그 근간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뭐 주식시장에서도 이미 한 사이클씩을 했죠. 바이오는 이미 뭐 한 사이클을 받고 다시 이제 볼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은 계속 관심을 받았고, 미래차도 이제 뭐 우리나라는 또 이제 현대차가 또 수소에 관심이 많으니까 수소차 관련해서 우리가 뭐 또 연말 연초에 한번 사이클을 한번 봤었죠. 최근에 뭐 8, 9월에 이제 5G 한번 사이클을 봤고요. 데이터 AI도 중간중간에 주가 급등이 좀 나오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이제 뭐 많이 오른 산업이 뭐냐, 주가가 결국 이제 향후 산업 기대감이라고 그 가정을 해보면 가장 많이 오른 게 뭐냐, 이제 뭐 대북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의 컨셉이 이제 평화, 그죠? 저 컨셉이니까 이 대북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오른 컨셉이 이제 5G나 AI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좋은 테마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기술력 확보, 인프라 지원, 인재 양성 세 가지 컨셉을 나눠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재 양성에는 일단 기본 5,000명 세팅해가지고 빨리 지금 미국, 중국을 따라간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뒤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이제 주식시장에도 뭐 아직 상장된 기업들도 있고 상장 안 된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 관련한 기업들, 그 다음에 언어지능,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음성 생성 및 인식,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산업별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다양한 분야에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데, 금융, 의료, 보안, 기타 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요 밑줄 친 기업들이 이제 상장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지금 뭐 거래가 안 되는 종목도 있고, 또 대부분은 좀 시가총액이 작은 그런 뭐 소형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제 뭐 AI 한다고 하는 기업들이 뭐 주가가 다 뭐 모든 기업들이 주가가 뭐 엄청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서도 물론 뭐 옥석 가리기가 향후에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솔직히 좀 나중 문제고요. 지금은 이쪽 이제
시장이 커진다고 보고 이쪽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만 해도 충분히 지금 아, 우리 향후 그 어떤 투자 관점에서나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에서 충분히 유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AI 산업 관련해서 뭐 아까 제가 통계 프로그램 R이나 파이썬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준비하는 자가 결국 열매를 얻는다고 2020년대, 2030년대 향후 미래를 보시고 이쪽 산업을 좀 공부해 보시고 또 어떤 기업들이 이쪽 산업에 연관돼 있고 또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나 스스로 이쪽 산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고 어떤 투자 관점을 갖고 있고 어떻게 또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본다면 뭐더 나은 인생으로 나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또 저희 IMJ 파이낸스를 문의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또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또 새로운 이슈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